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대표 경선 관련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30대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 그리고 초선의 김은혜 의원, 김웅 의원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나경원, 주호영 나경원 또 조경태 의원, 홍문표 의원 등 이 중진 후보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영선, 초선 의원들의 바람이 국민의힘 그동안 깊게 뿌리 박혔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돌풍, 태풍이 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그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정견 발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했는지 저희가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까지 전력 질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란히 지금 자리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준비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경륜과 경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친문, 친노의 본거지인 양산에서 저 윤영석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쇳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조경태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GP 지이면 백전백석이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미래가 우리 당이 변해야 승리합니다. 우리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공천 철칙을 확립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학살 공천, 호떡 공천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MS 오피스로 이용하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풀을 얻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계파에서도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저 준비된 미래 김은혜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당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는 전통적으로 당의 소장파 그룹으로 알려져 있죠. 국민의힘 하면 과거 한나라당의 남원정을 떠올리는 인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남원정의 소장파 이후에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정치인, 소장파 그룹들이 다 죽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게 보수 정치의 굉장히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30대 젊은 정치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에도 보수 정당에도 새로운 세대 교체의 활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는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당 전체에 긍정적인 흐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당내에서의 뭔가 자강의 활기가 뛰게 되면 바깥에서 후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사람을 찾게 됐을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인물들은 보다 많은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당 내에서도 많은 중진 의원들 그룹에서는 너무 급격한 변화로서 대통령 선거 국면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당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은 당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이런 상반된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민의힘이 앞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다양한 논쟁들이 현재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 하나가 튀어나간다고 해서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는 꽤 많은 변화들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대표 경선 구도 상황을 민주당도 상당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젊은 대표가 과연 탄생할 것이냐,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라는 말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또 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 신의 정치인들의 대표 도전에 대해서 뭐 선배 정치인으로서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 있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민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뭐 장유유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경륜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뭐 젊고 그다음에 신진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어떤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들은 꼰대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변화와 이제 변화는 좋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기성 세력이 변화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것인데 그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건 또 따져볼 문제이죠. 가령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시험을 다 보게 하겠다. 시험 본 성적별로 이제 공천을 하는 데에서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대안적인 정치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제대로 이제 못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서 제대로 된 이제 지식을 좀 갖지 못한 이런 분들은 우리 국민의 대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성할당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젠더 문제에 있어서 좀 갈라치기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은 또 과연 바람직한 변화의 이제 대상인 것이냐 이런 것이 의문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변화할 준비가 이제 돼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기층 조직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 기성 지지층이나 또 당원층, 기층 조직에서는 또 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준비는 상당한 지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난점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얼마나 또 소명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당 조직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남은 이제 쟁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학 전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글을 썼어요. 이동학 최고위원을 상당히 띄우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 내용이 있는 자기 화두가 있는 정치인 자기 목소리가 있는 정치인 그리고 이동학 최고위원이 아마 전 세계 상당히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아까 기후변화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실을 책으로 냈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동학 최고위원이 민주당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노원병의 예비 후보였다. 본선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결국 그때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학 예비 후보도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도전을 했던 겁니다. 당시 SBS 뉴스에 보도됐던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찾아봤어요. 노원병은 지난 보궐선거 때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공감 가는 행동을 하시려고 했으면은 지금같이 3당 대표가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였을 때 그 당시에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안철수, 이준석 모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나 부자들은 사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총선과 대선이 껴있어가지고 청년이 약간 진입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은 반대로 그 대선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청년 정치인들 눈을 많이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뜻과 관계없는 정책들을 많이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의 구조는 그 청년들이 밥상에 앉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반영이 안 되는 구조가 지금 정당 구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어쨌든 당의 청년 저변이 좀 확대되고 청년 이 수가 좀 유입돼서 좀 강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상 좀 아쉬웠다. 자,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예전 방송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도 어쨌든 청년 대표성을 띠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 정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 청년 정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성 정치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목소리들을 들려주고 정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일, 이런 일들이 아마 청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동학 지명된 최고위원의 역할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벌써 꽤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 호흡하고 활동했던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아쉽다라고 느꼈던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뭔가 기성 정치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민심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나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기성 정치권에 맞서서 보다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청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동학 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과 호감이 높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의 줄을 서는 주류 정치인들, 무림한 청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앞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청년인데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실망을 자아내는 정치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정당에 몸을 담으면서 활동했던 메시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당의 기득권의 주류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분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집권당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병민 비대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불고 있는 신진 정치인들의 바람 정말 의식 안 할 수가 없다. 민주당도 내년 대선 승리가 지금 가장 목전에 놓인 최고의 목표일 텐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송영길 대표가 뭐 오늘부터 전국을 돌면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행보 이런 것들도 기존의 민주당과는 좀 다른 행보,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행보 이런 것으로 기대를 좀 모았고 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도 자기 할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민심을 또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또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는 그런 변화와 사실 비교한다면 이것은 사실 그렇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년 정치라든가 이런 좀 민주당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치를 통해서 진입한 청년 정치인이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면 또 바로 버렸거든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번에는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